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운 필요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깔아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왜 이제 컴퓨터를 처음부터 우리가 뭐 그 완제품으로 만들지 뭐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중에 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지금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나 알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또 백업 기능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처음부터 조현병 환자로 뭐 빙의 환자로 우울증 환자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뭐 양육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게 학습되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조현병 환자건 뭐 빙의 환자건 어떤 환자든 간에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야. 완벽한 인간인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잘못되었어. 그럼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잘못되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태어날 때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NLP가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에 네,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깔린 거를 네,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그걸 지우고 네. 건강한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가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일반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히면 이게 먹통이 돼가 작동을 안 하다가 네. 뭐 V3 돌리면 백신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되는 치유가 인간 정신 치유가 되는 거. 그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된다는 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예, 그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대체라는 거죠. 네. 그 일반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 NLP 세미를 통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근데 네, 제가 조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가 뭐 내가 몇 명인가 모르지 상당히 뭐 수십만 명이 많아요. 많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백만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NLP가 그런 조현병을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다. 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만일에 그렇게 명확하게 입증이 된 거라면 지금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타먹고 평생을 제대로 치료도 못하면서 그냥 그 증세만 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NLP를 안 받고 NLP를 모르기 때문이죠. NLP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NLP 체면은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심리학의 2단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심리학의 2단아다. 왜 그러냐면은 그 체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이트가 체면을 하다가 체면을 그만두었잖아요. 네. 그게 모든 심리학의 발달 과정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리면서 프로이트의 모든 제자들이 체면을 다 버렸죠. 그래서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에 들어갔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전쟁 트라우마로 돌아온 사람들이 체면으로 효과를 보면서 체면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체면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NLP 같은 경우도 1970년 중반에 이제 한 사람은 언어학 교수고 또 한 사람은 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었단 말이에요. 심리학은 부전공이었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NLP 시작되다 보니까 NLP가 효과적인 체면 효과적인 건 사람들이 아는데 이거는 심리학 전문가가 개발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이 컴퓨터 전공인 사람이죠.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 이게 심리학 전공은 아니었어요. 심리학 전공 아니죠. 한 사람은 또 언어학과 조교수인가 그랬죠. 언어학 네. 변형 문법을 전공을 하는 언어학 교수 존 그린더 교수. 네. 한 사람은 수학과 수학? 수학과 출신이죠. 수학과 출신이면서 심리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리차드 밴들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심리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NLP를 제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리학 쪽에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학 과목으로 채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심리학 과목 채택이 안 되는 채택이 안 되죠. NLP. 예. 그래서 비심리학에 해당되고 심리학의 이단화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조현병이나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약물 치료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약물 치료.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NLP 체면 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치료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아주 획기적인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획기적인. 제가 공황장애, 뭐 공황장애 1년 2년 약물 치료 안 되는 걸 제가 한두 번으로 치료를 다 아직 한단 말이에요. 조현병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 한두 번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NLP 체면을 통해서 효과를 계속 보면서 그런 인구들이 늘어날 때 결과적으로 제도권 밖에 이 NLP 체면이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또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정신의학계에서 네. 정신과 의사들이 네. 자기들이 단적인 예로 조현병 환자를 덜 진료를 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NLP가 조현병을 이렇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임상 예가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갖고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걸 하지 근데 그건 않겠습니까? 스님은 굉장히 이제 바른 생활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생활 아주 착한 생각인데 일단 환자를 어? 치료하는 게 근데 제일 목적이 돼야 돼요. 자 물론 그런 의사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병원은 치료의 센터라기보다는 치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버는 그냥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놉니다. 그 병원에서 돈을 벌고 이익을 보려면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NLP 체면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냥 한 5분 간격으로 약물을 처방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하냐 생각한다면은 어느 쪽 같아요? 그 이제 영리 목적이라면 이제 약물 처방 쪽으로 갈 약물 수밖에 처방이죠. 없고, 그래서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 그걸 외면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의술의 본질은 사람을 치료하는 게 본질이야. 그래서 그는 바른 생활을 하는 우리 선생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의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까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의사들의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게 외면받고 있다. 그 의사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의사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때문에 확실한 치료 체면이나 효과가 NLP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들 돈벌이 손해가 되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실제 또 전문가들이 이제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아는 게 많이 있지만은 전문 분야 외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만 뭐 알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의사들 중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다른 쪽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비인 후과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분야는 잘 알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NLP 체면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면 이건 정말 문제다.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를 바꿔야 되고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했던 스피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을 바꾸고 또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바꾸고 그러면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스피치 자체만 그냥 뭐 훈련을 평생 했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말을 잘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사건. 아까도 이제 조현병 이제 이 친구도 보면은 중1 때 그냥 왕따 괴롭힘을 당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게 조현병으로 이제 확대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중1 때 괴롭힘을 당한 요거부터 치료를 해야 되거든. 요거부터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조현병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치료는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물만 계속 처방을 받았어. 이게 완벽한 치유가 되겠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분을 위해서 전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 통합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나무가 볼게 아니라 숲을 봐야 돼.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 NLP 최면 치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세상을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은 선한 쪽으로 가고 세상도 좋은 쪽으로 발전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21세기는 결과적으로 NLP 체면이 아마 중심이 되는 그런 치유 변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의식 성장 의식 변화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NLP 체면이 대학 학과목이 될 것이고 대학도 학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NLP 체면을 통해서 조현병이 치료가 되고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마지못해서라도 이제 이걸 학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NLP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분이 설기문. 아니요, 그 설기문 박사는 한 초기 멤버는 아니고요. 한 이제 뭐 초기 멤버가 있고 중간 멤버 있다. 중간 멤버 정도 그럼 설기문 박사를 하기 전에 또 이미 있죠.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 있네요. 예, 그렇죠. 설기문 박사는 NLP를 2000년 초반에 했고요. 1990년 중반에 전경숙 박사라고 그분이 먼저 도입을 했죠. 전경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나이가 지금 한 8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르치는 걸 워낙 잘 못해. 강의를 하면 강의를 잘 못해요. 치료도 잘 못하고. 근데 초기에 도입은 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확대가 많이 되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 설기문 교수 같은 경우는 강의도 잘하고 치료 상담도 잘하고 또 이분이 또 이제 마케팅 능력도 있어서 이제 또 뭐 TV 출연도 하고 뭐 대중화를 시키는데 논문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논문도 꽤 이제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나와 있죠.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이 NLP 체면은 대중화가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NLP 체면 치료 쪽에 전문가가 되어서 뭐 개인 연구소를 운영한다든지 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부산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NLP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스피치 학원은 좀 있는 스피치하고는 있고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NLP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선생님 보는 눈이 있다니까. 보는 눈이 있다. 답이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런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오늘 한번 일단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일단 그 정도 질문 받고 그러면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볼게요.